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의) 새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해 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국 중립내각의 핵심은 수장인 총리지요. 새누리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비박근혜 성향의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병준, 김종인, 손학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한 주체도 새누리당입니다. 이런 그림의 거국 중립내각이라면 안 받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누가 더 합리적입니까? 작금의 거국 중립내각 논의는 대통령과 그 곁에 있던 무당이 제멋대로 행사한 인사권을 의회가 회수해 여야 합의하에 행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친박이 장악한 여당이 인사권을 독점해서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계속 독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행사하던 것을 머슴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니 거국도 중립도 어불성설입니다. 거국 중립내각은 대통령은 외치, 즉 국방과 외교에 몰두하고 내치는 책임 총리가 맡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원 집정부제의 모양새지요. 자, 그런데 과연 현 국면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당장 무당에 휘둘린 대통령이 하는 국방과 외교에 힘이 실릴까요? 게다가 내치를 거국 중립내각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대통령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지 모를 갈등은 누가 무슨 수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할 능력을 박근혜 씨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려 14개월 동안 무척 암담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불가피한 혼란기인 레임덕, 즉 대선 국면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 14개월을 딱 2달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그만두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새로 5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법이 그렇게 국가 권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이 대선 모드로 바뀌게 되면 아마도 국민의 원성과 비난은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토의로 국론의 지평은 생산적, 발전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질서 있는 선택,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입니다. 이제 박근혜 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씨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선일보, 새누리당 등 보수 기득권 권력은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 즉 시간 벌기에 더 이상 여념을 두지 말고 사심없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이끄는 방향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일부 11월을 맞아서 몇몇 새로운 광고주가 함께했습니다. 매트리스 M, 수아비스 화장품인데요. 수아비스 화장품은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광고주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재단도 광고주인데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00만 가구, 약 180명의 생계형 체납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통해 이들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도 들으시고요.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자신의 측근인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한 차를 타고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순실은 일반인이어서 설령 행정관 차를 타더라도 경호실의 허락을 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한 모금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시해서 한 것이다. 네, 이 말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해왔었죠.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고 소속팀이 없어지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선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최측근들이 모두 경질되면서 비선과 측근에 의존하던 박근혜 씨, 현재 손과 발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와 노동계, 언론계, SNS에서는 하야만이 답이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운전과 수행,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맡았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사무실에서 잡일을 맡으며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서 건네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최순실 따까리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군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드나들었던 문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11문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장관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검문 검색도 받지 않은 채 11문을 자유롭게 통과했습니다. 그 어떤 일반인도 경호실을 거쳐야 하는데 프리 패스한 것이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신없이 돌아가는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참모들을 줄줄이 교체했고 검찰은 최순실을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에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다. 헌정사 초유의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씨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근혜 씨를 형사상 소추하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 결국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그것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자진 귀국하고 차은택도 귀국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잠적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언론에 나타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최순실이 극비 귀국했습니다. 또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관계를 폭로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77개의 녹취 파일은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모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 뒤에서 큰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라면서 배후설을 제기합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하야 요구가 거세지자 뒤에서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김기춘의 냄새가 짙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내부,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열리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의 최측근 인사들이 모두 경질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손발이 되어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곁을 떠났으며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최순실 씨마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체포됐지요. 박근혜 씨가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청와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선이 아닌 공적 조직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금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대기업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축연한 것은 자발적이었다. 이승철 부회장이 그동안 이런 입장을 줄곧 지켜왔는데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은 린다김의 LA 자택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순실이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최순실이 손댔을 것으로 지목하는 사업은 차기 전투기 FX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7조 3천억대의 대형 공군 사업입니다. 당초 차기 전투기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F-15SE가 부결되고 2달 만에 록히드 마틴의 F-35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은 2000년대 초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와 도사리의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최순실이 사들인 평창군의 땅은 2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순실의 회사 더블루케이는 스위스 회사 누슬리와 일반 협정을 맺었습니다. 누슬리는 임시 경기장 건설업체인데요. 평창올림픽을 자기 회사 사업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평창올림픽 임시 경기장 건설 계획에 개입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 누슬리의 참여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누슬리의 경기장 건설 참여는 조직위원회 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말이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은 2013년 전으로 수십 명의 사업가들을 줄 세워 만났습니다. 장소는 십상시 모임을 가졌다고 알려진 강남의 한 중식당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사업가들에게 당신이 파는 것보다 10배는 더 받을 수 있다라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들먹이었으며 내가 최순실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가방을 TV 홈쇼핑에 판매한 사업은 방송 1회 만에 품질 문제 때문에 중단됐고, 최순실의 주요 아지트 카페 테스타로사는 커피 10잔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또 다른 보도입니다. 이렇게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순실은 권력을 이용한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최 씨는 권력을 이용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수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한 최순실은 2017년 정권 교체 이전에 한국을 뜨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은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측근들과 함께 독일을 오갔고, 올해 초에는 주요 측근인 한모 씨를 프랑크푸르트로 파견 보냈습니다. 한모 씨는 숨겨진 독일 조력자 4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실제로 한모 씨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의 자매로는 언니 최순득과 동생 최순천이 있습니다. 이들 세 자매는 최소 3천억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빌딩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입니다. 최태민은 70년대 초반만 해도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광동 단칸방에 전화기도 없이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최태민 일가는 불과 10년 만에 세 자매 이름으로 빌딩 여러 채를 매입합니다. 당시 세 자매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로 활동하며 축적한 최태민의 자산이 세 자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여기서 제기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교육부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칙을 변경한 것이 정유라의 입학을 위한 조치였는지, 과제문을 제대로 내지 않고도 학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고요. 이화여대는 입학 정원의 최대 10%까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소속팀이 없어지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돼서 선수 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혐의, 처가 부동산 차명 보유 문제, 팔리지 않던 처가 강남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준 의혹, 아들이 의경 복무 도중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 등입니다. 이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난 8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시간만 끌던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소환해서 14시간가량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결정된 일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이 사람들은 대통령 박근혜 씨와 왜 멀어졌을까? 최순실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박근혜 씨가 10분 만에 뒤집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이런 박근혜 씨의 행동을 말렸고 이 때문에 당에서 공천도 못 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최순실 주변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씨를 욕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유승민 의원 역시 박근혜 씨의 비서실장으로 연설문을 도맡아 작성했지만 연설문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무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승민, 이혜훈, 이 두 사람은 꽤 똑똑하지요. 꽤 똑똑한 것이 죄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54명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당내 초재선 의원 21명도 지도부 총사퇴와 당명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악의 경우 당 해체나 재창당까지 각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현재 상황을 과거 차떼기 사건 당시보다 심각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리서치 뷰가 어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민주 30.3, 새누리 17.3, 국민의당 15.6입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2위 경쟁을 벌이고 있군요. 19대 대선 3자간 지지율 1위 문재인 34.2, 2위 반기문 30.6, 3위 안철수 19.7. 반기문의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문재인 23.1, 2위 반기문 19.4, 3위 안철수 11.4. 이런 와중에 박근혜 씨가 하야하고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제일 똥줄 탈 신문은 거국 중립내각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개월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속셈이지요.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요.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이 최순실의 입김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며 했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에 국정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면서 국정교과서의 정당성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건국절 논란 등 역사인식 문제에 더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더해졌지만 교육부는 일정대로 국정화를 강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순실이가 검찰 청사로 배달된 곰탕 맛이 없었다고 합니까? 그 곰탕집 사장 나쁜 사람이군요. 영업 못하게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검찰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해놓고는 말을 싹 바꾼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했나요? 카카, 쫄리십니까? 난 뭐 그냥 무당한테 조종당했다. 이 컨셉으로 가고 싶어. 그래야 동정 여론이 일지 않겠어? 뭐 그걸로 남은 14개월 캐기는 거지 뭐. 카카, 설령 최순실이 내가 카카를 홀려서 한 일이다 이러면서 덤터기를 쓰더라도 카카 책임은 없는 줄 아십니까? 무당한테 홀린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용납 못할 국기문란 국헌 파괴 행위야. 씹새끼. 야, 하야? 그런 거 안 해. 거국 중립내각? 조카. 카카, 그러면 어찌하시려고요?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시게요? 내 뒤에는 기춘이 오빠가 있어. 기춘이 오빠. 최순실 경지라고 김기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했어. 거국 중립내각? 그딴 게 왜 필요하니? 기춘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말 듣지 뭐. 카카, 1992년 기억하십니까? 김기춘 그 영감이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영남이 뭉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기관장 모아놓고 작당했던 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도 여기서 나왔고요. 이 음식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연지연 곰탕. 입맛 까다로운 순실이가 여기서 시켜 먹으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텐데. 연지연 곰탕. 2번 초원 복국. 3번 구이동 대양 참치.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가 불가피한
참치 무한 리필 구이동 대양 참치. 4번. 타르트팜 킨텍스점. 야, 여기 타르트 내가 먹어봤는데 와, 진짜 죽여. 먹다 죽어서 하야할 뻔했어. 타르트팜 킨텍스점. 5번. 일산 풍무 양고기. 아, 냄새나는 양고기. 그딴 거 잊어버려. 소고기의 가장 맛있는 맛만 느껴지는 양고기야. 일산 풍무 양고기.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가 열리는 모양이죠? 예,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오늘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과장급 협의인데요. 한국 쪽에서는 국방부 동북아 과장, 외교부 동북아 1과장,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외무성 동북아 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이렇게 4사람이 만납니다. 군사정보협정 다시 맺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아주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진척시키다가 들켜서 서명하지 못한 협정문이 있으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명박 정부 때 협정 문안 합의까지 다 해놨다가 서명 몇 시간 전에 중단을 했으니까 그 문안을 만약에 거의 그대로 쓴다면 실무적으로 사실 논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쿄와 서울에서 한두 번씩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에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로 한국 정부가 지금 식물정부 상태라는 점인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기세로 보자면 그런 사태에도 아랑곳 없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이 또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요? 예,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로 떠들썩한 틈을 타서 협정을 밀어붙이자 이런 계산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정부가 늘 그랬듯이
논란을 논란으로 덮자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빨리 궤도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중요한 고리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힘, 이게 가장 분명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미국 쪽 전문가들이 요새 부쩍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빨리 맺어야 되고 정 안 되면 미국이라도 나서서 이걸 맺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걸 보면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치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야당들은 뭐 당연히 비준이 필요한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문구 안에 국내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 의견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60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아마 한일 실무협정에서 기존에 있던 문구를 조금 손을 본다면 그 부분이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반대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협정을 맺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빨려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한국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전자권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야당들은 이 협정을 하지 마라 이런 반대 결의안 이런 것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 그 권능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여기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걸 검증해야 하고 비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순실 스캔들 이게 나라 밖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외신 보도가 있습니까?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검찰 출두 현장 그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신 기자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사태 진전을 그때그때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의 관심이 큰데요. 예. 신경보 같은 몇몇 매체들은 일면에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망신스러워라. 아무래도 중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더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매체에서 이번 사태가 사드 배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를 짚어보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관찰자망이라는 관영 매체는 어제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예. 또 한국시보 같은 경우는 최순실 기사 안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도 한중 관계를 많이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뭐 아무래도 중국 자신들과의 경제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보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일본 언론들을 보겠습니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검찰 출두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외교 일정들이 보류되면서 오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과의 의례적인 전화통화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뭐 이거는 조금 이른 전망 같기도 한데요. 예. 이런 걸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이면에다가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 한 개인의 국정 개입과 부정이익 취득을 허용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소용돌이쳐서 인사쇄신으로는 구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이다 보니까 한자어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기가 힘드네요. 예. 네. 인사쇄신으로 구심력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럼 뭐겠습니까? 본인이 쇄신돼야 한다. 즉 본인이 하야해야 한다. 이런 의도를 완곡하게 담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룬 산케이 신문 기자. 산케이 신문 기자가 기소돼서 또 한동안 출국을 못해서 일본 언론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최순실 보도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산케이 신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관심도 많고 특히 이 최순실, 정윤회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예. 아사히 신문을 보면은 일면에다가 박 대통령의 참모진 교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온 박근혜 정권의 정치 수법이 붕괴된 형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자,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일주일 남았는데 FBI의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 발표, 이것 때문에 지금 대선 판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요? 예, 막판에 힐러리한테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지난 23일에는 12%포인트,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그저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46대 45로 불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IBD라는 경제 전문 매체하고 TIPP라는 여론조사기관이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993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발표를 했는데 역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대체로 작으면 1%포인트, 그리고 많으면 6%포인트,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설마 당락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겠죠? 예, FBI 재수사 결과가 선거 전에 발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힐러리가 낙선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좁혀지는 속도, 이게 심상치 않고 또 공화당 중도파들한테는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정신적인 명분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대김표들이 투표장으로 만약에 몰려간다면 예측 불허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 되겠군요. 예, 트럼프가 힐러리 공격에다가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영향을 상당히 끼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지금처럼 다수당을 지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이 아마 상원에서만큼은 다수당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공화당한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놔둬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표심이 이번 이메일 재수사로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얼마 전 유세에서 최악의 여성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보라, 이런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SNS에 돌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약간 루머성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접 확인한 건 없습니다. 예. 예.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곳곳에서 지금 경기 파열 지표가 읽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거국 중립 내각,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 정권의 이 무능과 폐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 거국 중립 내각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나올 때부터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건 어떤 거냐면 거국 중립 내각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이건 정말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순전히 이제 경제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정치적인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런데 게다가 어제 그야말로 다양한 곳곳의 분야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막 쏟아졌습니다. 뉴스가 뭐 연이어 막 터지더라고요. 우선 한 3개 정도를 제가 뽑아서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2강,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죠. 2강으로 가자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대우조선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확보하고 회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을요. 예. 연이어서 다른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 경제에서 건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보면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6.8%나 높아졌습니다. 2분기에도 3.1%를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기 동안 상반기 건설 투자가 10.3%나 늘었는데 3분기에도 이게 11.9%나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기 지표는 건설에다가 이만큼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은의 전망에 따르면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증가세가 절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건설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5.3% 정도인데 이건 뭐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하반기도 3.1%로 떨어질 거고요. 이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곳곳에 전국을 파헤치면서 토건에 의존했던 경기가요. 내년에 이걸 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내년엔 정말 박살이 날 위험이 지금 다가온 거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소비가요. 무려 5년 7개월 만에 감소폭이 최대입니다. 네, 31일 어제 통계청이요.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음식료품 같은 그 산업재가 아닌 비내구재 소비 감소율이 무려 5.1%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내구재 소비 감소폭이 6.1%, 의복 같은 준내구재 판매도 마이너스 0.6%, 전부 다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평균 4.5% 감소했는데 이게 2011년 2월 이후에 5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막막합니다. 어제 이 뉴스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다 다른 뉴스 같지만 본질은 사실 하나로 정확하게 모아집니다. 하나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너무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3강이 있는 체제가 과잉 중복 투자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저 방침을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게요. 예. 저걸 그대로 날려버리면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 하청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막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뭐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세 번째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바닥이어서 9월달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지금 이 상태도 이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큰 걸 하나 날려버리면은요. 소비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죽이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이쯤 골맞을 때 터뜨려야지 그나마 나은데요. 저걸 지금 터뜨리면 소비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살리자니 고름 하나 때문에 언젠가는 팔 하나를 잘라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도 가도 못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건설 분야 비중이 너무 높다는 뉴스도요. 우리 산업 구조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산업 구조가 뭐 다양한 신산업도 좀 있고 중소기업 위주의 다양성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재벌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땅부터 파헤쳤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이게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요건 쥐고만 있으면 정부하고 조금만 짜고 치면은요. 신도시 한두 개만 지어도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요. 건설사 하나 안 갖고 있는 재벌이 없습니다. 건설업에 무지 집착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두산그룹 형제에 난 때도 두산그룹 형제들이 뭐 갖고 싸우냐면 두산건설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웁니다. 현대건설 그거 차지하려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정원회장 다 달려들죠. 심지어 통신기업인 SK도 SK건설이 있습니다. 제과하고 레저하고 있는 롯데도 롯데건설이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스코건설이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대건설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이 없는 재벌은 LG 정도인데 사실 LG도 과거에는 LG건설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GS건설로 허씨가문한테 떼주면서 의리당 진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벌들이 너무 산업 구조를 후진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날로 먹은 거예요. 땅 파먹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멀쩡한 4대강 파헤치겠다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밀어주고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이 후진성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 경기를 죽이자니 이 여기에 몰린 숱한 노동자들하고 하청업체들도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 3번 뉴스로 돌아가야죠. 소비가 더 아작이 납니다. 이러면 한국 경제가 지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안이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은 둘로 정리하고요. 건설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데 이러려면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가 아작나는 일을 막아야 해요. 잘못하면 소비 더 아작나면 경제가 거덜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교육도 제공하고 실업급여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긴급 복지 지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나 뭐 사회적 약자 복지 이렇게 중심으로 투입을 해야 소비가 겨우 안 죽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친노동적인 노사정 협의체를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대우조선해양은 날려야 돼요. 그리고 건설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되는 노동자가 나오니 노동계에서 이 부분은 양보를 해달라. 대신 정부가 약속하겠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반드시 보장하겠다.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대타협이 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어떻게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한두 번 속은 게 아닌데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시운해고 성과연봉제 일단 다 때려치우고요. 정부는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산업구조조정 박차를 가하고 증세를 통해 해고 노동자들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를 늘리고 친노동적인 노사정 화합 대기구를 만든다. 이 4개가 동시에 쏟아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4가지가 동시에 쏟아져야 된다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4개를 떼고 하나씩 붙들고 해결을 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해결한다고 유일호 부총리가 회의를 한 번 열 걸 10번 열어봐야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증세, 복지 강화, 실업대책, 노사정 대타협기구 이걸 동시에 추진하려면 부서만 해도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산업부, 국세청, 심지어 검찰까지 다 끼어들어야 됩니다. 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고 강도 높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강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를 위임받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새 정부만이 완벽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4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확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걸 복지부 장관 1명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노동부 장관 1명 바뀐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실권을 가진 중립내각 총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리가 앞으로 1년 남짓 동안 저 일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아무것도 손 못 댈 겁니다. 게다가 거급 중립 내각 총리라는 건 중립이라는 말을 달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친노동 총리가 아닐 거라고요. 제가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 몇몇만 봐도 노동계에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노동계 양보 못 얻어냅니다. 지금 경제는 거국 중립인 총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에 이 줄줄이 터진 엄청난 경제 쪽의 악재 뉴스를 보면서 이건 거의 파탄 직전 시그널인데 이걸 막으려면 경제 쪽 입장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빨리 강력한 새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설프게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더 나빠지거든요.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1년 동안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빨리 사태를 수습할 강력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권을 위임받은 이 4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권을 빨리 마련하는 게 그나마 위기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어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중립 어쪽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나왔던 경제 현황 뉴스를 묶어서 이렇게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권이 퇴진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걱정이다. 그런 이유로 현 대통령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이 말이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다른 대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는데 신발이 벗겨지는 와중에 그게 프라다임을 또 인증했단 말이죠. 예, 프라다 신발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길래 이게 이슈가 됐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하간 이 와중에도 명품을 신고 나온 그 사고방식, 멘털리티,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희 어제 이제 2부 엘리콥터에서 바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순데렐라, 고재열 기자께서 그런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프라다 그런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프라다를 신건 안 신건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일단 팩트들을 쭉 불러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쭉쭉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던 최순실 씨 신발이 벗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발이 프라다의 블랙 레더 슬립 온 스니커즈라는 겁니다. 이게 시중가가 72만 원이래요. 그 신발이 벗겨지면서 양말 브랜드도 드러났는데 양말은 샤넬. 이건 대략 한 20만 원 정도고요. 가방도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명품인데 대략 한 250만 원대일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경제학에서 보면 명품에 대해서는 베블렌 효과 이런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명품을 왜 살까? 그건 과시성 소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시성 소비는 누구한테 왔냐? 베블렌의 설명은 한 방울의 땀조차 흘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 없이 엄청난 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레저 계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죠. 예. 이 레저 계급들이 과시성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놀고 먹는데 과시하고 싶은데 레저 계급인데 노동하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비싼 거를 일부러 사서 이렇게 과시성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알았어. 명품을 사고 다니는 애들이 레저 계급이다. 금수저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요. 이 레저 계급들은 그냥 놀고 먹는 금수저를 떠나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프로께서 홍만표 변호사 출석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홍만표는 기술자니까 이제 수염도 일부러 기르고요. 머리 염색도 안 하고 초췌한 표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빠가사리가 아닌 이상 그걸 보면 왜 모르겠냐고요. 일부러 저런다는 걸요. 수행쇼라는 걸 다 알죠, 우리가요. 예, 기술자들이 쇼하네. 다 압니다. 그런데 비록 생쇼하다고 욕을 먹어도요. 그렇게 생쇼한다고 욕을 먹는 것하고요. 프라다를 신고 나왔다고 욕을 먹는다는 건 천지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최소한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당 출신이어도요. 최소한 레저 계급, 놀고 먹은 금수저들이 아닌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해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재호나 김문수 같은 사람들은요. 사상적으로는 또라이일지 몰라도 택시도 몰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하다못해 나가 리정연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게 생쇼라는 걸 알아도 합니다. 이 정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검찰에 등장하면서 250만 원짜리 백을 들고 프라다를 신고 온다. 이건 공감 능력 자체가 제로인 겁니다. 전기요금 대란 때 온 국민이 난린데 박근혜는 왜 두드르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연설문은 최순실 건지 박근혜 건지 모르겠는데 규제를 물에 다 빠뜨려 놓고 건지자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예. 심각하게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이게 최순실인지 박근혜인지는 누가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국 유명한 철학자 중에 로먼 크루즈나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공감 능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 자기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는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을 할 때요. 적어도 다양한 경험을 했거나 다양한 경험을 상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나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지도자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그걸 공감하고 대책을 찾아줄 거 아닙니까? 백성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대책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선 먼저 생각을 할 게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지도층이나 피지도층의 경험을 골고루 해봤냐. 특히 민중들의 삶을 좀 경험해봤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제가 정치인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게 썩 끌리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정서적으로는 많은 상상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넓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삶 자체가 공감의 삶을 산 삶으로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서울대 의대 나오셔서요. 예. 벤처사업가로 성공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자의 편에서 사는 삶의 경험과 공감이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이제 썩 끌리지가 않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라는 분한테는요. 근데 그건 뭐 확실치 않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이 삶의 경험뿐만 아니고요. 평소 언행조차도 아까 그 말을 했듯이 상상을 통해서라도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최소한 평소의 언행이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언행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학을 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종업원분들에게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갑질 이런 걸 떠나서 저 사람은 정말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 기자 보고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반말하는 정치인이요. 이런 정치인은 아무리 난닝구 있고 빨래판 앞에서 손빨래 해도요. 백발백중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전에 그 김태호 씨인가요? 총리 후보였다가 낙마한 사람, 경남도지사 했던 분이요. 예.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호텔비가 4,800만 원 나왔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죠. 대답을 하는데 도지사가 여권에선 잘 수 없지 않느냐 이따위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인 거예요. MB처럼 마사지사를 고를 때는 좀 못생긴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을 공감하겠습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지도자를 고를 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검소하고 소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 있으면 쓰고 살고요. 돈 없으면 안 쓰고 사는 게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건데 왜 꼭 검소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인이라면은요. 지도자가 될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소탈하고 검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쇼맨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동 자체가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차 탈 때를 꼭 보고 싶어요. 운전기사들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운전기사가 바로 차에 앉아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 자기가 손수문을 열어서 닫자마자 차가 출발하는 정치인하고 누가 더 백성들의 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겠습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거죠. 제가 최순실의 프라다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 백성의 고통에 너무 공감을 못하는 그런 지도자를 오래 모시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지도자는 이 놀고 먹은 경험밖에 없는 레저 계급 말고요. 또 공감 능력 제로인 엘리트들 말고요. 좀 소탈하고 검소하고 국민과 공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최소한 공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프라다 사건 최순실 씨 이야기를 제 생각을 좀 보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진짜 거기 나가서 그 명품백, 명품 신발을 신고 나갈 생각을 어찌 할 수 있을까? 황당한 거죠. 근데 갖고 있는 백과 신발이 전부 명품뿐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제일 싼 거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잽싸게 편의점에서 고무신이라도 사신고 와야 됩니다. 정말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일 싼 거다. 이걸 입고 가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겠지라고 만약에 그걸 골랐다면 그건 공감 능력 결여를 떠나서 빠가사리인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싼 걸 빌리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싸게 사던가. 아니 마트 가면 요즘 다 팔거든요. 예. 예, 하여간 최순실의 출두로 이 나라의 권력 위에 권력인 사람이 얼마만큼 공감 능력이 부재한지 오늘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심장 질환과 신경 쇠약에도 불구하시고 곰탕 한 뚝배기를 뚝딱 해치우신 최순실 동지께서는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망했다고 비웃으며 고소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순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전히 싸움 닦기질을 버리지 못한 운동권 출신 우상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우상호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정진석이 혼잣말로 짓거리며 소리를 지르자 저런이 망했다라면서 조롱했다. 그러나 정진석이 이때 무아지경으로 방언을 터뜨린 것은 접신을 했기 때문이다. 우상호가 박수무당 정진석을 망했다고 비아냥대는 것은 무속계 종사자들을 집단적으로 맹목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서 최순실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상호는 신내림굿이 필요한 정진석에게 사과와 함께 김밥 한 줄을 공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북 좌파 우상호는 거국 중립내각을 거부하고는 돌연 개성공단 기업인협회를 찾아갔다. 최순실 동지가 전면 폐쇄를 지시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이것은 최 동지를 협잡군 안악내라고 폄훼한 북한과 우상호가 내통한다는 증거로서 최순실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우상호는 최순실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정치 인생을 물 말아먹은 운동권 출신 김문수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며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상호는 화려한 부활의 날개짓을 선보이는 MB의 정치 인생을 교훈 삼아 운동권의 풀악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최순실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누가 국정농단 했나?
대통령의 자백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말한다. 일주일 전 대통령의 사과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에 관한 언급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안종범이 최순실만을 위해 모금을 지원했겠는가? 대통령 자신이 인정한 마당에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방법은 세 가지다. 공소장에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으로 놔둔다. 두 번째,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회나 박 대통령의 지시로를 넣는다. 세 번째,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2월 25일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 이런 결정문을 쓴다. 어떤 선택이든 대통령과 검찰 중 어느 한쪽은 위험해진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 사퇴한 것도 오공이 무너진 것도 사건 은폐, 축소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서 온전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착각을 현실로 만들어준 정치, 검찰과 친박, 수구 세력도 함께 잘못을 자백해야 한다. 국민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떠받쳐온 그들이 없었다면 지난 4년의 일들이 가능했을까? 지금에 와서 우린 최순실을 몰랐다는 말 뒤에 숨기 급급한 모습들이 가소로울 뿐이다. 오직 진실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 샤머니즘 정치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려면 불의한 권력을 부검해야 한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밤늦도록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온 시민들의 일상이 민주공화국을 지켰다. 어차피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